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중국 통신 장비도 견제, 화웨이 2분기 연속 매출 하락,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화웨이를 보면 화웨이는 두 가지 축으로 나오고 있죠. 통신 장비와 지금 스마트폰. 그런데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거의 망가진 상황이고 이제는 통신 장비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화웨이와 ZTE가 주도하고 있는 무선 통신 장비 시장을 압박하는 미국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주도로 하고 있죠. 특히 화웨이입니다. 화웨이의 이러한 힘빼기인데 중국 주도의 5G 이동 통신 장비 주도권 빼앗깁니다. 3월 17일 날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신뢰할 수 없는 제조사인 화웨이와 ZTE를 제한하는 동시에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미국의 혁신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반도체 패권, 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했던 미국이 이제는 이동통신장비 분야로 이 힘의 축을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특별히 5G 이동통신장비 주도권을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다 가져오기 위한 통신장비 시장 흔들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입니다. 특별히 화웨이 등 중국 업체가 장악한 시장의 경쟁 구도를 이제는 중국 기업들의 힘을 빼는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14일 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최근 통신기술의 대안으로 오픈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FCC는 최근 오픈랜 확산 촉진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기술 도입에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는데요. FCC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경쟁을 강화시키고 장비 제조 업체를 다양화하며 네트워크 보안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 오픈랜이라는 것은 지금 장비 공급업체와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죠. 현재 그 5G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을 낮추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성비를 무기로 한 중국 업체의 공세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중국세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아시안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화웨이나 ZTE의 통신 장비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픈랜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그 이동 통신 장비 주도권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픈랜이라는 것은 뭐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도 같이 공급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다른 업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개방하는 기술입니다. 이렇듯 통신사로부터 납품 계약을 받은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에릭슨 등이 이런 장비 제조사들이 기지국 장비와 함께 이를 이용할 소프트웨어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넘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만약 통신 장비를 만들었다. 공급을 한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보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썼던 회사들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 프로그램까지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오픈랜을 지금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오픈랜이라는 거죠. 오픈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장비와 프로그램이 따로 놀아도 돼요. 그러면 오픈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급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글로벌 통신 장비에서 시장의 존재감이 미국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기술은 미국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퀄컴이나 아니면 시스코나 알리오스타 같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입지가 지금 강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당초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화웨이가 소위 백도어 장치를 통해서 각국의 중요 기밀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해 왔어요. 하지만 개도국들이 비용 문제를 들어서 동참을 꺼리고 있고 독일도 화웨이 포위망에 참여하기를 지금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특별히 독일의 자동차,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학계 관계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중국의 도전, 기술 경쟁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5 시장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오픈랜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체제를 구축해서 장비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FCC도 오픈랜 촉진을 공식화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영국, 일본 등도 오픈랜 구축에 적극적입니다. 영국 정부도 6월 달에 열린 지금 7개국 정상회담의 의제로 하나로 지금 오픈랜 협력에 채택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픈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정도 되면 한 6G 이동통신의 태동이 이때부터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5G 이동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오픈랜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화웨이는 미국의 오픈랜 추진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이 약화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계에 나섰다라고 하죠. 화웨이는 13일 날 열린 애널리스트의 간담회에서 오픈랜은 5G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고 반면 점유율이 낮았던 삼성전자 그리고 노키아의 입장은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죠. 시장 장악력은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삼성과 노키아에 대해서 시장의 장악력은 조금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입장도 통신사에게 저가 장비만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PC 시장에서 하드웨어는 레노버 등 중국 기업이 팔지만 정작 수익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구조가 이번에 통신장비 업계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통신사들이 대체로 미국 주도의 오픈랜이 표준화가 된다면 5G 투자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웨이나 ZTE 등 4G LTE 장비를 도입했다가 장비 호환성 때문에 5G 장비도 중국산을 써야 했던 통신사의 입장으로서도 오픈랜을 활용하면 다른 업체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으로는 지금 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입장은 아주 복잡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화웨이가 2분기 연속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죠. 소니도 고전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올려가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특별히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완전히 꼬그라졌고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매출이 2분기 연속 줄었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 화웨이와 같은 회사에 이미지 센서를 댔던 소니는 사상 최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는 게 화웨이는 올해 1분기 매출이 1,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25조 8천억 원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16.9% 감소했다고 29일 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1.4% 줄어든 데 이어 이 감소폭은 더 커졌다라는 거죠. 순이익은 168억 위안,
말하자면 26.6%가 늘었지만 이는 그동안 받지 않았었던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이 추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장세가 꺾여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 매출이 줄어든 것은 미국의 제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인데요. 미국은 2019년도 5월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를 지금 강화해 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3차 제재에 들어가면서 지금 화웨이는 반도체조차 구할 수 없는 업체가 됐죠. 이렇듯 핵심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게 한 화웨이는 지금 통신장비,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는 알짜로 통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사업부인 아노도 매각을 했죠. 이렇듯 화웨이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매출이 곤두박질 쳤지만 소니는 2020년 회계연도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조 1718억 원, 한국 돈으로 약 11조 9872억 원의 손이익을 기록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이는 전년보다 101.3%가 증가해서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1조엔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9%가 늘어난 8조 9,994억엔으로 역시 최고를 갈아치웠죠. 이렇듯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 그리고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낸 것과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이죠. 반면 반도체 센서 분야에서는 주고객인 화웨이에 대한 공급이 중단되면서 고객사 고전했다고 회사는 덧붙였습니다. 소니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고전을 했지만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분야, 말하자면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이러한 게임 분야에서는 지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통신장비 분야의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분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오픈랜을 지금 추진을 한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배불리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될 것이고,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점유율은 늘릴 수 있지만 프로그램까지 같이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프로그램까지 같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오픈랜을 만약 하게 되면 미국 회사들만 배를 불리는, 말하자면 뭐 공급업체로 나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런 현상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봤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과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2분기 연속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니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는 지금 곤두박질을 쳤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나 아니면 게임, 음악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호조로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지금 벌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